안녕하세요. 드럼건의 걸제 인생 이야기 쉬운 한 번째 고사 이야기로 11번째. 오늘은 칠석제와 탑제. 탑제라고 하면 잘 모르고요. 차삭고사라고 하면 아는 충청도의 고사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오늘이 정월 초일인가요? 음력으로. 이맘때가 되면은 동네가 이제 마을고사에서 빨리 시작하는 동네들은 벌써 유사는 이미 선정되었고, 옛날로 보면. 그리고 이제 지금 떠들썩해지죠. 동네가 커서 한 뭐 일찍 시작하는 동네는 벌써 이때 뭐 해요?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권리풍장 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아주 떠들썩할 시기죠. 뭐 권리풍장들은 안 했어도 뭐 이런 때 벌써 되게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윷놀이죠. 그냥 뭐 공터만 있으면 사람들 모여서 윷도 놀고, 또 이제 일찍 치는 동네들은 풍장끈에다가 하루 한 번씩이라도 올려서 같이 놀고 그러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못하는 거죠. 저도 이제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저희 마을 고사를 못 보는 한이 있어도 그 지역에서 특별한 고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라도 이렇게 가서 보고 사진으로 남기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했는데, 올해는 뭐 5명 이상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가는 것도 아예 마음으로 접었습니다. 한 군데 좀 가까이 해서 상의를 했더니 동네 사람들하고 조심스러우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하지 않았죠. 오늘 조금 늦었는데요. 처음으로 아마 유튜브 생방송을 같이 시험적으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늦었고요. 이제 칠석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칠석제. 칠석제를 미리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한테 꼭 좀 이렇게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고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칠성과 칠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견우직녀가 만난다 해서 칠석, 7월 칠석 그렇게 말하는 칠석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신앙으로 가슴속에 담고 있던 칠성은 전혀 다른 겁니다. 칠성은 별이죠. 하늘에 있는 중요한 7개의 별. 북두칠성을 그냥 단조롭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니고요, 중요한 별로 7개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되느냐면, 이게 지역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느낌상으로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칠석은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의 설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민국 전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칠성은 위하는 사람들이 빌던 하늘의 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공주하고 청양, 예산 여기만 가져도 칠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민속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공주 청양은요, 비는 날이에요. 위하는 날. 그래서 여름에 이제 집집마다에도 이렇게 비는 일이 많죠. 그런데 예산을 가면 달라집니다. 예산은 비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 칠석하면 생각하는 게 뭐냐? 풍장 치는 날이에요. 예산에 가서 민족조사를 한 40여 마을 이상 했겠죠. 2번. 그것도 넘네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한 마을도 칠성날 풍장을 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동네가 없었어요. 그만큼 모든 마을이 칠성날은 풍장 치는 날입니다. 근데 공주는요, 될 수 있으면 풍장은 안 치고 조용하게 위하는 날이에요. 위한다는 개념은 집안에서 보면은 어떻게 가느냐면, 장독대가 우란에 집안에서는 칠성이 거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렇죠. 부엌에 조항이 있고, 안방에 성주가 있고, 그 마당 전체 터에 토주가 있고, 그리고 장독에 칠성이 있고, 우물이 있는 집은 거기에 용왕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칠성은 모두 장독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의미하는 쪽은 어떠냐면, 그 칠성은 자손들의 문제예요. 후대, 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후대, 자손의 문제라 거기 있는 각을 지극정성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집안의 풍년과 흉년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풍년과 흉년을 그 칠성신이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칠성날 집안에서 위하는 집안들은 99% 제가 지금까지 조사하면서는 잔뜩 외의 고사를 지내는 데를 못 봤습니다. 정말 대부분에는 뭐 삼지사방으로 가야 되거든요. 뭐 냇물로 가는 집, 거리제로 가는 집, 산으로 가는 집, 바위로 가는 집, 뭐 큰 나무로 가는 집 이렇게 가는데 칠성은 오직 절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고사로 왔을 때 칠석제는 어떤 형태냐면 모두 지내는 것이 음력 7월 7일 날 첫 새벽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인시예요. 인시에면 5시에 끝나는 건데 새벽 5시에는 고사가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시에 생각해서 하는 분들은 이제 그때 시작하는 시간을 기준점인데 칠석은 새벽 인시에 끝나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유 없는 일은 없어요. 그거는 이런 겁니다. 여름이잖아요. 한여름. 그러니까 뭐예요? 음식이 시상해요. 그래서 1시간에도 일찍 끝내야 돼. 마을 사람들이 그 고사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하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벌레가 움직여요. 많이. 그래서 해가 뜨면 날 것이 다 날개를 말리고 나오니까 그 전에 끝내야 한다 해서 지내는 것이 꼭 첫 새벽입니다. 또 하나요, 칠석이 재미난 관계랍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레하고의 관계예요. 제가 칠석제를 많이 조사 못했고 3개 했는데요. 칠석제 3개 중에 2개는 다행히 지금도 지내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둘의 논매기가 계속 될 때 칠석제를 지내면 마을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둘애가 모두 7월 6일 이전 보통 2, 3일 전에 여름 두레를 끝내요. 다 끝내면 공동작업을 끝내고 그러고 나니까 뭐 하냐면 두레 바탕에 두레의 농기 바탕에 세워져 있었던 농기를 모두 칠석제장으로 농기를 모십니다. 하는 거 모셔. 그러니까 2, 3일 전에 두레를 끝내고 두레 행차라는 걸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꽃나비 세우고 농기하고 두레 바탕으로 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가느냐면 칠석제장으로 2, 3일 전에 미리 가는 거죠. 미리 가서 농기를 모셔놓고 그 다음에 여름 두레를 먹는 날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마을 칠석제를 지내는 3개 마을 모두가 여름 두레를 칠석날 먹어요. 그러니까 마을 고사 칠석제를 지내고 그게 새벽에 지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낮에는 여름 두레 먹는 겁니다. 그게 전체의 행태예요. 이제 고사장을 꾸미는 것, 치장하는 것을 이제 우리 말로 이제 소제한다고 하는데 그 소제가 정자나무 밑에서 칠석제들을 지내요. 칠석자 3개가 모두 정자나무에 있습니다. 큰 느티나무, 구멍나무 아래에서 지내는데 거기 주변에 잡초를 깎는 것은 물론이고요. 정자나무에 기대서 치아를 쳐요. 치아를 치는데 그 위에 꼭지를 갖다가 붉은 나무 꼭지다가 묶어 매달고 아래를 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들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왜 안 드느냐면 바깥에 나쁜 기운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 옛날에는 사실상 세목불을 이렇게 해서 그 안이나 볼 수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들은 이제 축제용으로 변하면서 그걸 다 들고 하지만 그것을 금줄을 매고 차이를 치고 황토를 파다 놓는 것이 보통 2일 전이나 3일 전 그때 이루어지죠. 그러고 나서 본고사를 새벽에 지냅니다. 칠석제 본고사의 유형은요 전부 유교식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을신앙이 더해진 것이 이제 농기고사하고 소지 정도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는데 칠성신이 제가 왜 그 고사를 얘기할 때 금기사항이 적고 요건 좀 편안한 고사입니다. 이건 마을 축제용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칠석제의 특징은 진짜 어렵니다. 나무 고목대신제를 지내는 동네도
나무에 대해서 뭐 나뭇가지를 잘못 꺾으면 누가 다치고 이런 얘기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위할 뿐인데 희한하게도요. 칠석제를 모시는 나무는 세 마을 모두 똑같은 소리를 해요. 가지 않아도 마음대로 못 꺾고 조심해야 되고 그거를 좀 위험해서 잘라줄 때도 어떠한 쪽에 날짜도 보고 해갖고 하고요. 누가 그 마을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 이 나무 잘못 건드려서 누가 죽었고 누가 뭐 불구가 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칠석제는 아주 엄합니다. 그것이 그게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조심하는 것들 중에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새벽고사를 지내면 사실 그 고사 진설 음식에서부터 나무까지의 거리가 유산의 집에서부터거든요. 그럼 다른 고사 같으면 뭐 그 준비한 여자분들이 그걸 갖고 나올 수도 있는데 칠석제는 공통이 뭐냐? 음식도 남자가 전부 나눠야 돼. 그런 금기사항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특징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진설 음식을 여자가 그 유산의 집 추녀 밖을 들고 나오면 안 된다. 그 안에서 받아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쉽게 제 고사를 지내기 시작하면 뭐 똑같습니다. 강신례하고 초원하고 봉축하고 아원, 종원 그리고 이제 일부 동네에서 동네짠이라는 걸 올리죠. 동네짠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잔 올리고 싶은 사람들만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이동해서 농기고사를 지내죠. 농기고사는 역시 세 마을 다 제가 조사한 세 마을 다 단잔 독배라고 해서 뭐 조그맣게 소반에다가 해놓고 음식 간단하게 해놓고 그리고 술 한 잔에 두 번 절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고 나서 마을에 이제 그 풍년을 기원하는 소지를 올리는 동네도 있고 안 올리는 동네도 있어요. 세 마을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 동네는 안 올리고요. 소지를 아예 안 올리고 그 동네는 올렸습니다. 근데 한 동네는 그 마을 소지만 올려요. 마을만 잘 되라고 하고. 근데 한 동네는 또 뭐예요? 배주 소지는 다 올리는, 가정 소지도 올리는 형태가 돼 있었어요. 요거 끝나면 여름들에 먹는 겁니다. 여름들에 먹을 때는 뭐 정부가 이제 뭐 두레꾼들이 하는 형태로 하는데요. 이 두레가 소멸된 후에는 세 마을 모두 경로잔치를 했어요. 여름 경로잔치를 해서 이제 뭐 보신탕이라도 해서 어른들한테 드리고 하는 형태로 갔었고요. 지금도 칠석제를 지내는 마을이 충남에 제가 알기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마북들의 칠석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군, 동산면, 공림리의 칠석제가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새벽고사 지내고요. 그런데 농기고사 지내는 절차까지 같은데 공림리 칠석제는요 그 위에 선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유교식인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문도 그렇고 진설이나 의상도 전부 선비 복장들을 입고 하는 형태로 했는데 하대리 건 좀 마을용이에요. 그 하대리 칠석제에서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동네잔을 마을 상세가 올립니다. 동네잔을 매년 상세가 올리는데 통장꾼들이 같이 저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안 해요. 또 동네잔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올리는 것이 좀 달랐습니다. 글쎄요, 칠석제를 보면은 그 새벽고사를 가보면 인원도 많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 애기들 하나도 없고요. 어른들끼리 하는데 엄숙하고 조용하고 그렇게 올려지는 쪽이 있어서 그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그 복림리 칠석제를 그 현장에서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칠석제. 그 중에서 이제 하대리 칠석제는 지금 무형문화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신청을 내서 이제 마지막 심사까지 받아놓고 코로나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문명이 있고요. 이제 복림리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근데 복림리 분들이 노인 어른들만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참 고마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축제입니다. 다음 고사
이게 좀 특이합니다. 마을 가서 차사고사라는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어른들도 많은데 시작은 차사로 시작한 고사들이죠. 이것이 제가 조사를 한 것은 공주에서 4개, 청양에서 2개, 예산에서 1개, 7개. 근데 제법 이 차사고사가 많습니다. 근데 차사고사가 뭐냐면 동네 제사로 시작한 것들입니다. 그럼 동네에서 왜 제사를 지내주느냐면 그 마을에 살던 사람이 자손을 못 두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마을에 기부를 합니다. 그것이 고마워서 마을 사람들이 산소 금초해주고 동네 사람들이 제사 지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듭되고요. 동네 재산은 다 날아가는데도 그걸 계속하면서 그게 마을 고사가 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마을 고사에서 지금도 올려지고 있고 차사로 하는 데는 청양에서 한계 마을을 봤고요. 그리고 공주시 할미탑제라는 게 반포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차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 마을에 설화가 하나 생겨요. 그 할머니에 대한 설화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완전히 할미탑제라고 해서 차사 제사가 아닌 고사로 변하는 형태입니다. 사실적 미래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7개 마을이 모두 그런 형태입니다. 마음 착하게 살았고 재산도 읽었는데 자손이 아예 없고 양자도 못 드려. 근데 그분들이 동네에다가 다 놓고 돌아가시면서 내 장사나 지내줘 하고 돌아가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게 고마워서 이제 그 땅은요, 논밭은 전부 동네 땅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서는 이제 그걸로 이제 나온 소득으로 이 차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건립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논밭에서 나온 돈으로 하는 차례인데 이 차사의 경우에 현재로는 반포면에 있는 할미탑제는 이제 차사의 성격을 넘어간 거죠. 마을 고사가 돼 있고요. 그거 하나는 지금 올려주고 있고요. 청양 한 마을은 이제 그 마을에서 그 산소 가꿔주고 이제 재산 고사로 못 가고 축소돼 갖고 마을 제사로 지내는 데를 봤어요. 그 정월 대보름에 지냅니다. 이건 전부. 그리고 유교식으로 제사 성격이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그 처음 고사의 상식을 말씀드릴 때 칼을 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긴 다 됩니다. 그래갖고 사람의 제사를 지내듯이 하는 형태를 가는 것이 특징이죠. 청남면 청소리의 사례. 이 동네는요 면수제지입니다. 청남 면수제지. 근데 이 동네에 한 분의 남자분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그분이 들어올 때는 너무 집 머슴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동네 부잣집에. 뭐 그 부잣집이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도 이렇게 배출하는 그 면내에서는 명문가인데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열심히 혼자 해갖고 돈을 잘 벌었고 모았고 땅을 사고 그리고 결혼도 했고 살았어요. 이랬는데 살았는데 자손을 끝내 못 두셨고 외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양자도 못 세웠는데 제법 많습니다. 논밭이 하고 현찰로 뭐 그때 돈에 몇백만 원이었다 보니까 엄청 큰 돈이죠. 1960년대 그 돈을 마을에 전부 기부를 하고 동네에서 살다 돌아가셨는데 그분하고요 또 한 분이 누구냐면 할머니인데요. 이분은 할머니가 그냥 친모살이 형태로 하면서도 재산을 넓혀서 그 제법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도 이제 그 재산을 마을에 두어서 그 2가지 재산을 가지고 동네 분들이 뭐 19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도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동네에서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2분을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80년대 형태는 그게 이제 그냥 정말 대보름으로 옮겨가지고 마을고사 형태로 갔는데
이제 반대가 됐죠. 이게 자꾸 내려앉으니까 어떻게 돼요? 근무가 줄으니까 그 몰래 지내던 차 사이로 돌아가고 산소는 동네에서 근처는 지금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제사 내려앉아서 지금은 제사만 지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증언하는 90 넘으신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고마운 건 영원히 가야 되는데 젊은 애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때 표현으로 쭈그러면 방정리가 돼갖고 이제는 몇 분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도 지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이 안고 있는 어떤 정신이 외로운 사람들, 우리나라의 민속에서 잡신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잡신이 뭐 나쁜 쪽으로만 작용도 안 하는 거고 그러는데 불쌍한 귀신이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제사빵 못 뜯어먹으면 잡신이 되는 거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있어 내가 같이 살던 사람들의 그 잡신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만들어낸 거겠죠. 차사는 금기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들로 하는 특징은 그거고요. 이제 공암한 답제 같은 데는 완전 마을 고사가 돼가지고 정말 대부분의 매년 지내는 고사가 되어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남은 것이 고사에서 남은 것은 뭐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주에서는 안 하는데요. 공주에서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 정월 대보름에 그 올리는 뭐라 그래? 그게 기록을 안 해왔더니 풍년기원제로 두 가지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고사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윷놀이에 대한 것이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윷놀이가 40종이 넘는다 했는데 조사를 한 것을 공주거만 정리를 하니까 54가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그 유점을 치는 것에 대한 것이 7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윷놀이가 계속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까지는 저희가 마을고사를 이야기하고요. 그 뒤에는 윷놀이로 5번쯤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럼드럼 이걸째 민속 이야기 쉬운 한 번째 마당은 조금 일찍 이렇게 적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